안녕하세요. 벽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12지지 중에 제일 마지막 해수인 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전서인 해와 그다음에 해서, 정자로 쓴 해서에 해가 두 개 올려져 있죠. 보시면은 이제 그 소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해서로 나와 있는 거는 큰 변천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그래서 저 제 해자를 뭐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돼지 시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이제 해를 쓰면, 자, 해수죠. 자, 오행은 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음의 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제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수와 수화는 음량이 서로 바뀌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는 음으로 인식하더라도 나중에 용은 반드시 양으로 용한다. 자, 이때 이제 육친 시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체용이 바뀌어 있다. 그런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통 이제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있는 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우리가 뭐 돼지 시자다 이렇게 돼지를 나타낸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소전을 한번 보면은, 소전의 내용에서 그 해는 이제 위에 이제 두 이가 있고요. 밑에 이제 요것이 요렇게 돼서 이제 한쪽은 요런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은 요게 이제 사람인이에요. 사람인인데, 말하자면 요게 이제 두 개 들어 있으니까 두 사람이죠. 두 사람.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앞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하나는 임신을 한 여인이죠. 임신한 여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양이고 두 개 떨어져 있으면 음이죠. 이게 양이면 이게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의 밑에 남녀가 같이 들어 있는데, 이 남녀가 서로 교합을 함으로써 이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이죠. 뵌 모양. 근데 땅속 밑에서 아이를 베고 있다,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드디어 이 그 만물이 이제 그 양의 기운이 모두 물러가고, 그 이제 땅 밑에 그 아래에서 드디어 음양이 교합한 어떠한 그 뿌리를, 핵심을 아이를 베게 해서 보관하고 응축돼서 저장돼 있는 성한 음과 접해서, 미미한 양이 땅 속에서 성한 음과 접해서 임신되어 있는 모양,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해자가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이런 말 할 때도 이제 이 해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를 핵심, 그죠? 근본이 되는 핵심, 뿌리다. 뭐 그런 설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음양 관계로 볼 때는 밑에서 뭔가 잉태된 상태에서 잘 보관돼서 땅 속에서 음과 양이 접해서 하나의 어떠한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월지에 보시게 되면은, 해 중에 지장간에 보면은 임수가 이제 본기지만 이 안에 간목인 양의 기운이 생을 얻고 있죠. 그래서 다음 목인 봄에 이제 드디어 다시 양이 꿈틀거리면서 나올 수도 있도록 여기에 잘 준비해서 장생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연호는 이제 그 설문해자나 한서윤력지나 이런 천문훈에 나와 있는 이런 현상,
핵심적인 선상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띠로 오게 되면은 이제 해년이 되죠. 해년. 연지로 오면 해년이 되는데, 동물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는 돼지. 자, 돼지죠. 그래서 이제 돼지는 과거에 뭐 우리가 많이 알듯이 무슨 문헌이나 고전 문학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출토된 부장품, 무슨 벽화 이런 데 보면 돼지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우리하고 친숙하면서도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그런 동물, 그렇게 상스러운 동물,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아직도 돼지 꿈을 꾸면은 길조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 돼지가 바로 우리하고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돼지, 아까 여기 설명드렸던 돼지 시자 있지 않습니까? 요 돼지 시자가 이렇게 집면자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집가자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집면자, 면자 아래에 돼지가 들어있는 것이 집가자다. 그러면 돼지가 집안에 있는 것이 집가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할 때 이 가자가 집가자를 나타내는데 이 집가자 안에는 결국 집안에 돼지가 있는 것이 곧 집가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왜 돼지가 사람이 사는 집안에 들어있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돼지가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돼지를 갖다가 집안에서 키우는 똥돼지라고 하죠. 제주도 가면은.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면은 돼지가 저 밑에 있어서 위에서 이제 용변을 보면 밑에서 돼지가 받아먹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전남 지방이나 하여튼 남도 지방에서도 많이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돼지를 사육하는 방식. 제주도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거는 과거에 동이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의 가옥 구조가 이제 사람이 사는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된 가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이제 돼지가 있고 여기에서 사람이 사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 밑에가 돼지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지를 밑에 깔고 살았느냐? 사람은 이제 예전에 가옥 구조가 취약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뱀입니다. 뱀. 집의 구조가 열악하고 이제 방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구조에 취약한 가옥에 살 때는 뱀이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무는 것이 제일 무서운데 이렇게 돼지가 밑에 있으면 뱀은 절대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똥만 이렇게 뿌려놔도 뱀들은 절대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돼지와 뱀이 서로 상극관계다. 그래서 뱀이 돼지를 보면 무서워한다. 그래서 돼지가 천적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가옥 내에 이게 돼지를 같이 이렇게 사육하는 형식, 이런 형태로 아마 가옥을 구조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뱀 사자와 돼지 해자가 서로 충하는 관계가 바로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집가자를 한자로 우리가 표현할 때 한자에서 집안에 돼지가 있는 것을 상형화한 문자가 집가자인데, 자, 그러면 이 한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대체적으로 동이족의 문화의 소산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그럼 중국 사람들은 집에서 돼지를 안 기르는, 절대 안 기릅니다. 한족들은 자신들 문화 속에 돼지를 집에서 기르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우리 동이족, 우리 한민족, 나중에 우리 한민족이죠. 동이족만이 그렇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자의 연원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만큼 돼지는 이렇게 좋은 동물로 우리 관념 속에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동물이었죠. 자, 월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월로 가면은 이제 해월이 되죠. 자, 음력으로 치면은 음력 10월 달. 절기로 보면은 절기상에는 입동이 되죠. 입동해서 소설까지 두 절기가 들어와야 되죠. 자, 지장간의 비율도 한번 볼까요? 지장간의 비율을 보면은 무토가 7일,
7일을 배속받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여기서 아까 장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목이 7일을 또 배정을 차지하고 있고요. 본기 임수는 16일, 7716이죠. 그래서 초기, 중기, 본기 이렇게 나뉘어서 세 가지. 아까 우리 요 해안에 이 남녀가 임신한 상태, 이게 이제 간목에 이제 이런 잉태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형태, 이런 거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시가 되면은 이제 잠잘 시간이죠. 늦은 시간, 저녁 오후 9시부터 밤 이제 11시인데, 우리가 요즘에는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을 해시로 인식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그렇게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띠와 월과 시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렸고요. 다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각 해월의 각 일간 오행의 상황들을 한번 쭉 또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월이면 이제 먼저 간목, 목이죠. 목의 일간들은 간목과 아까 을목이라고 그랬죠. 자, 우선 해월이 되면은 이 해월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음의 세력이 아주 극성한 상태, 꽉 찬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부 지상에는 음의 세력이 확장돼 있습니다. 당연히 목들의 세력들은 양의 세력인데, 이것은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글자적인 연원에서 볼 때도 이렇게 임신돼서 뱃속에 들어가서 저장돼서 그 안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하다. 이것은 이제 양이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저장돼 있는데 이제 장생을, 간목이 이렇게 장생을 얻고 있음으로 해서 다음 봄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갑을목은 약하지만 그런 어떤 나름의 생을 받고 있는 모양새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화일주, 병과 정. 자, 당연히 화의 오행들의 일주들은 지금은 겨울이죠. 겨울의 시기니까 당연히 위축돼 있죠. 위축된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춥고 수가 왕성하니까요. 음의 세력이 왕성하니까 양의 세력 중에 이제 화의 세력은 위축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도 무토나 기토의 상황에서는 토의 오행에 속하는 일간들은 다 보면은 겨울의 상황에서 상당히 위축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화토 일체 상황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월에 태어난 병정, 무기 그런 일간들은 본인들을 좀 생해줄 수 있는 어쨌든 화의 그런 글자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것이 사주 내에서 그러면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은 어떤가요? 금은 경금, 신금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금의 오행의 일간들도 자, 겨울이니까요. 추운 겨울에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금속성의 인자들이 많은 경금, 신금들은 역시 화의 글자가 포진돼서 도움을 주어야 활동성을 지니게 되겠죠. 자, 반면에 수의 세력인 임수와 계수는 이 수의 오행의 일간들에 해당되는 임수, 계수들은 자기 계절이죠. 자기 계절로서 전반적으로 음과 수의 기운이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계절이니까요. 반면에 그래도 이제 수도 얼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화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감별로 한번 쭉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지지에서 해수까지 모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까지 34번째 강의인데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음량의 큰 기운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것이 이제 5가지 기운으로 목화토금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의 개별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10간 12지로 확장돼서 22자, 천간열자, 지지 12자, 22자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전반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34강까지 와서 이제 기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보다 강의가 훨씬 더 길고 설명하는 것이 많긴 하지만, 나름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역학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픈 강의로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고 짧게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요점만을 모아서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에서 천간지지 강의는 이제 오늘로 끝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육친에 대한 강의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지지의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육친과 어떻게 접목, 육친이라는 건 또 뭐고, 그 육친을 어떻게 배속해서 사주에서 우리가 또 해석해 나가서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단어들, 글자들, 문장들로 사주를 해석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육친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벽광이었습니다.